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참 마음 아픈 날이죠.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때의 뭐 7시간 행적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그 검찰 조사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먼저 4월 16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대본이라고 하는 데를 찾아서 한 이야기 아마 많이들 머릿속에 남아 있으실 겁니다. 그 영상 먼저 만나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5시가 넘어서 그 일몰 시간이 가까우는데 어떻게든지 일몰 전에 그 생사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세월호 참사 당일날 오후,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오전에 있었잖아요. 오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대본이라는 데를 나타났는데 저 나타나기 전에 행적이 시청자 여러분 처음으로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 전 좀 놀랍더라고요, 강 기자. 예, 그러니까 세월호 그 참사가 발생한 당일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가 밝혀졌는데 검찰이 이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관련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결과로서 발표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간호장교 그리고 미용사 외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날 외부인 방문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검찰이 발표하기로는 세월호 참사 당일날 오후에 최순실 씨가 관저에 방문을 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을 좀 그어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최순실 씨가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 예. 원래 당초에 관저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허허. 그런데 마침 이런 상황이 터져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논의하게 된 상황이 좀 전개됐다. 이렇게 검찰 수사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황 의원님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세월호 참사는 300명이 넘는 아까운 목숨이 희생된 참사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는데 최순실과 함께 있었다. 사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뭐 그런 얘기가 한간에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냥 뭐 루머 차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확인됐다고 하니까 뭐 진짜 씁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리고 더군다나 중대본 참가하는 것 회의 5인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자체에도 최순실 씨가 참석을 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진짜 좀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좀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아하.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프린터문을 또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검찰이 오늘 기자들 앞에서 한 브리핑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수사 결과 발표, 오늘 날짜죠.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서 오늘 발표했고요. 여기 박스 보시면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 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양이 방대해요. 목차가 있는데 제 주요 내용만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 좀 더 나눌게요. 여기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 아까 강병기 기자가 설명한 대로 외부인 방문 여부인데요. 간호장교와 미용사 외에 없었다라는 게 박근혜 정부 청와대 설명이었는데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검찰의 판단은 사고 당일날 최서원 그러니까 최순실의 개명된 이후의 이름이죠. 최서원이 관저에 방문했다. 한 페이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중대본 방문 경위와 관련해서 이 최서원, 최순실이 그날 4월 16일 2시 15분경에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로 A급 보안 손님 이런 뭐 별도의 절차 없이 청와대 출입했고요.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은 관저에서 이 최순실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최순실이 도착을 하자 박근혜 대통령과 이 4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뭐 이런 건데 그리고 나서 아까 그 영상 봤지만 중대본 회의 그 가는 것도 최순실과 함께한 회의에서 결정됐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누 기자. 네, 그렇죠. 사실은 뭐 그동안에 어떤 국정농단 재판 수사 과정에서도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를 했던 정황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 당일에 중대본 방문까지도 최순실이 어떤 건의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새롭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글쎄요, 황 의원님,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글쎄 이건 그동안 사실 뭐 보고 시간도 그렇고 최초 보고 시점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당초 청와대
설명과는 다 다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예. 바로 그 점입니다. 뭐 이제 뭐 지금 와서 지금 밝혀졌다는 게 좀 뭐랄까 민망할 정도로 예.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굉장히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지금 이제 많이 밝혀져서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알려졌지만 이제 이 정도였을까 한 것을 다시 재확인해 주는 예. 그러한 뭐 이번에 조사 결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거 좀 잠깐 볼까요? 그때 그 중대본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 머리 좀 잠깐 한번 봐주실까요? 자, 중대본 방문했을 때 머리가 시청자 여러분 그때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저 당시에 머리가 약간 좀 헝클어진 머리를 했다. 그래서 급하게 뭔가 연출을 하기 위해서 헝클어진 머리를 연출해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검찰 조사 결과 저 중대본 발표하기 전에 5인이 회의하고 난 다음에 미용사가 실제로 와서 강 기자 저 머리를 만져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의 판단을 따졌을 때는 그 조각대로 맞춰보면 예. 우선 최순실 씨와 이제 참모들과의 그런 회의를 마치고 중대본을 가자라고 결정이 된 다음에 예. 이제 미용사가 와서 이 머리를 지금 보시는 이 머리를 만져줬다는 거죠. 올린 예. 머리를. 그 다음에 급하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것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 뭐 검찰의 수사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미용사가 지금 저 머리를 만져줬다는 건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최순실 얘기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시청자 여러분. 최순실이 구치소에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데 구치소에서 노 기자 책 쓰고 있다고요? 네, 자신의 회고록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잠정적으로 제목도 정했다고 합니다.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뭐 그런 회고록이라고 하는데요. 이경재 변호사가 회고록 집필이 감정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집필을 조금 권유를 해서 쓰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구치소에 영치금으로 공책을 구입했는데 현재 공책 300여 쪽 분량을 계속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이제 2심 재판도 그렇고 3심까지 나오려면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뭔가 회고록에 여러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일화 같은 것들을 남겼을 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출간 예정은 3심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 이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다소 좀 저도 좀 뭐 황당하다고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순실을 변호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뭐 최순실에게 뭐 회고록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이순신의 뭐 난중일기를 예로 들었다는데 저건 도대체 강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맥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순신 장군이 지금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역사적 고증이 되는 그런 난중일기가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이제 그런 기록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했던 건데 어허. 최순실 씨의 그런 자서전과 난중일기를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까 좀 여론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좀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최순실 씨와 이 변호사가 왜 그럼 회고록을 작성을 좀 의도를 할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좀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어허. 근데 이렇게 회고록을 쓰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그 최순실 씨가 본인의 그런 손자를 걱정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러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고록이 마음 정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 또 한간의 분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이 한창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서 좀 몇 년이 지나고 한 다음에 자신의 그런 회고록이 다시 재평가받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나, 그런 여론전을 준비하는 때가 아니겠나.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재판 기록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백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의 필요성을 다들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실이 구치소에서 뭐 하고 있나 그랬더니만 책을 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회고록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랍니다. 자, 뭐 최순실 얘기 좀 짧게 전해드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요. 4월 6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가 열린답니다. 오늘 1심 선고 공판을 뭐 그 방청하기 위한 방청권 뭐 추천식이 있었습니까, 노 기자? 네, 그러니까 법정이 대법정이어서 150석 중에 30석이 일반인에게 좀 제공이 되는데 어허. 지금 보시는 게 그 이제 추첨을 하는 이런 과정에 좀 공개된 건데요. 뭐 보니까 그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30명한테 이제 자리를 줄 수가 있는데 총 99명이 참석을 했다고 해서 저렇게 이제 법원에서 이제 직접 추천권을 뽑고 그 자리에서 당첨된 사람들을 좀 발표하는 이런 자리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3.3대 1이면 좀 높아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때는 그 무려 이제 7.1대 1의 어떤 이제 그 경쟁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소 좀 저조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참 마음 아픈 날이죠.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때의 뭐 7시간 행적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그 검찰 조사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먼저 4월 16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대본이라고 하는 데를 찾아서 한 이야기 아마 많이들 머릿속에 남아 있으실 겁니다. 그 영상 먼저 만나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5시가 넘어서 그 일몰 시간이 가까우는데 어떻게든지 일몰 전에 그 생사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세월호 참사 당일날 오후,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오전에 있었잖아요. 오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대본이라는 데를 나타났는데 저 나타나기 전에 행적이 시청자 여러분 처음으로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 전 좀 놀랍더라고요, 강 기자. 예, 그러니까 세월호 그 참사가 발생한 당일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에 밝혀졌는데 검찰이 이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관련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결과로서 발표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간호장교 그리고 미용사 외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날 외부인 방문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건 그동안 사실 뭐 보고 시간도 그렇고 최초 보고 시점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당초 청와대 설명과는 다 다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와서 지금 밝혀졌다는 게 좀 뭐랄까 민망할 정도로 예.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굉장히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많이 밝혀져서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알려졌지만 이 정도였을까 한 것을 다시 재확인해주는 예. 그러한 이번에 조사 결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잠깐 볼까요? 그때 그 중대본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 머리 좀 잠깐 한번 봐주실까요? 자, 중대본 방문했을 때 머리가 시청자 여러분 그때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저 당시에 머리가 약간 좀 헝클어진 머리를 했다. 그래서 급하게 뭔가 연출을 하기 위해서 헝클어진 머리를 연출해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검찰 조사 결과 저 중대본 발표하기 전에 5인이 회의하고 난 다음에 미용사가 실제로 와서 강 기자 저 머리를 만져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의 판단으로 따졌을 때는 그 조각대로 맞춰보면 예. 우선 최순실 씨와 이제 참모들과의 그런 회의를 마치고 중대본을 가자라고 결정이 된 다음에 예. 이제 미용사가 와서 이 머리를 지금 보시는 이 머리를 만져줬다는 거죠. 올린 예. 머리를. 그 다음에 급하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것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 검찰의 수사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미용사가 지금 저 머리를 만져줬다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검찰이 발표하기로는 세월호 참사 당일날 오후에 최순실 씨가 관저에 방문을 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을 좀 그어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최순실 씨가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 예. 원래 당초에 관저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하. 그런데 마침 이런 상황이 터져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논의하게 된 상황이 좀 전개됐다. 이렇게 검찰 수사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황 의원님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세월호 참사는 300명이 넘는 아까운 목숨이 희생된 참사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는데 최순실과 함께 있었다. 사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한간에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냥 루머 차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확인됐다고 하니까 진짜 씁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리고 더군다나 중대본 참가하는 회의 5인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자체에도 최순실 씨가 참석을 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진짜 좀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좀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아하.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프린터본을 또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검찰이 오늘 기자들 앞에서 한 브리핑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수사 결과 발표 오늘 날짜죠.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서 오늘 발표했고요. 여기 박스 보시면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 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양이 방대해요. 목차가 있는데 제 주요 내용만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 좀 더 나눌게요. 여기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 아까 강병기 기자가 설명한 대로 외부인 방문 여부인데요. 간호장교와 미용사 외에 없었다라는 게 박근혜 정부 청와대 설명이었는데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검찰의 판단은 사고 당일날 최서원 그러니까 최순실의
개명된 이후의 이름이죠. 최서원이 관저에 방문했다. 한 페이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중대본 방문 경위와 관련해서 이 최서원, 최순실이 그날 4월 16일 2시 15분경에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로 A급 보안 손님, 이런 뭐 별도의 절차 없이 청와대 출입했고요.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은 관저에서 이 최순실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최순실이 도착을 하자 박근혜 대통령과 이 4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뭐 이런 건데, 그리고 나서 아까 그 영상 봤지만 중대본 회의 가는 것도 최순실과 함께한 회의에서 결정됐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노 기자. 네, 그렇죠. 사실은 뭐 그동안에 어떤 국정농단 재판 수사 과정에서도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를 했던 정황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 당일에 중대본 방문까지도 최순실이 어떤 건의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새롭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글쎄요, 황 의원님,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최순실 얘기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시청자 여러분. 최순실이 구치소에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데, 구치소에서 노 기자 책 쓰고 있다고요? 네, 자신의 회고록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잠정적으로 제목도 정했다고 합니다.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뭐 그런 회고록이라고 하는데요. 이경재 변호사가 회고록 집필이 감정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집필을 조금 권유를 해서 쓰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구치소에 영치금으로 공책을 구입했는데 현재 공책 300여 쪽 분량을 계속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이제 2심 재판도 그렇고 3심까지 나오려면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뭔가 회고록에 여러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일화 같은 것들을 남겼을 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출간 예정은 3심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 이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다소 저도 뭐 황당하다고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순실을 변호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뭐 최순실에게 뭐 회고록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이순신의 뭐 난중일기를 예로 들었다는데, 저건 도대체 강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맥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순신 장군이 지금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역사적 고증이 되는 그런 난중일기가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이제 그런 기록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했던 건데, 어허. 최순실 씨의 그런 자서전과 난중일기를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까, 좀 여론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최순실 씨와 이 변호사가 왜 그럼 회고록을 작성을 좀 의도를 할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